시작. 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으로 유튜브를 영상 제작을 시작했고요. 처음 소개해드릴 물건은 23 타경의 105 392 번호 경매 물건입니다. 경매는 이미 경매이고요. 채권, 채무, 근저당을 걸어서 경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21년도 근저당으로 대부업체에 6,750만원의 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집값이 1억은 언저리인데 저당 금액이 6,700으로 보아 아마 경매 취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대부업체이고 추심에 의해서 경매를 진행하니 돈을 갚지 않는 이상 경매가 취하를 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물론 3,700만원은 근저당 금액인 6,700만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나 이 금액이라도 채권 추심해야지 가지고 있는 채권을 회사의 수익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매에 넣게 되었고요. 강땡땡시의 소유와 채무로 쉬운 권리 분석이 됩니다. 보시면은 대지가 온전하게 다 나왔고 대지 위에 건축물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각 포함 사항으로 이 토지 위의 모든 건축물은 경매에 포함이 됩니다. 토지 가격 8,800, 주택 가격 각 200과 150 하여서 400만원이 합쳐져서 합계 9,260만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격은 3,759만원으로 굉장히 저렴한 금액까지 유찰이 되었고, 이 정도 금액이라면 어떻게 낙찰을 받아도 4천과 3천 사이에만 낙찰이 받으면 매우 높은 주택 매도 차익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등기부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등기부 사항을 보면 토지의 등기부를 보면은 옛날 주인이고요. 이게 경매로 소땡땡씨가 20년 전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달 뒤에 바로 지금의 채무자 소유자의 강땡땡씨에게 매도를 하였습니다. 강땡땡씨는 약 20년 동안 이 집에 살다가 개인 간의 채무로 대부업체에 의해서 이 집을 경매로 잃게 되었네요. 그리고 딱히 특수한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보이지 않습니다. 금액도 지금 남은 금액이 5천 얼마인데 6,700을 4년 정도 전에 근저당 걸고 빌렸다가 갚지를 못해서 추심당한 것 같고요. 아주 간단한 권리관계입니다. 건물도 특이사항 없고요. 토지 등기부와 같이 아주 간단하게 주택,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 합쳐서 6,750만원의 근저당이 걸린 게 다입니다. 그리고 근저당 잡히고 돈 빌렸다가 2년 뒤에 돈을 못 갚아서 경매 신청당한 게 다고요. 감정평가서를 보면은 토지 시세는 이게 맞는 것 같고요. 평당 이 정도 금액에 100만원 밑에 금액에 거래가 되고
건물 시세는 지금 이 건물을 새로 짓는다 그러면 뭐 1억 가까이 들겠지만 건물 시세는 적합하게 현 거래되는 주택 전체의 시세 약 1억 원 밑에 이 거래되는 시세에 맞춰서 건물 가격을 낮게 잡았으나 전체 토지와 건물 합해서 보면은 지금 시세 맞게 감정이 됐었습니다. 사용 승인 일자는 79년도 그러니까 45년 전이 맞는 것 같고요. 단지 외벽 같은 경우는 대수선을 하고 샤시를 꾸미느라 같이 외벽 블럭을 깔끔하게 20년 전에 수선을 해서 새 걸로 보이는 듯합니다. 하지만 건물의 최초 준공일은 79년도가 맞는 듯하고 40년 된 건물인 만큼 내부 배관이나 옥상이나 기와장 같은 것은 수리를 하면서 쓸 수 있는 건물로 바꾼 다음에 다시 파시던가 아니면 그대로 좀 저렴한 가격으로 파시던가 하는 게 이 물건의 해결 방법 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황 조사서 했을 때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저녁에 불도 안 켜져 있고 우편물도 잔뜩 쌓여 있고 계량기, 가스 계량기 안 돌아가고 전기 계량기 안 돌아가고 사람이 산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은 들어가셔 하신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집은 사람이 안 삽니다. 짐은 아마 집 방마다 널브러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랑 낙찰을 받으시고 잔금까지 내신 다음에 집을 점유하시려면 지금 채무자 연락을 하셔서 짐을 빼시라고 요청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연락도 안 되고 뭐 방법도 없으면 최후에는 강제 집행을 해서 안의 짐을 싹 비우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연락이 안 되는 게 지금 송달 내역을 보면은 송달 간주로 작년 초부터 재작년 초부터 연락이 이 집에서 안 돼요. 그래서 이 집에 안 산 지 꽤 된 것 같고요. 이 강땡땡 씨 지금 주인 찾는 것은 낙찰 받으신다면은 좀 섬세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 서류 열람하면 뭐 전화번호가 있던가 하겠지 아니면은 경매 넣었던 대부업체 연락하면은 알려주던가요. 그런 식으로 기록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78년도에 지은 걸로 되어 있겠죠. 네. 20년 전에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한 게 맞고 면적이 47제곱인데 이게 안쪽에 있는 옛날 45년 전에 지은 집이 47제곱이고 지금은 좀 증축을 대수선을 해가지고 면적이 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딱히 위반되거나 문제되는 내용은 건축물 대장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일은 4월 10일 2시 저기 마산에 있는 마산지원에 가셔서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가셔서 입찰을 하셔야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십시오. 경매 물건지 사진을 보면은 조그마한 골목길에 주택가고요. 조만조만한 조그만 집들이 골목길에 위치합니다. 이 옆집과 이 집과 이 옆집과 옆집 다 같은 크기의 필지에 각자 주택을 건축을 했고요. 길을 조금 좁히면서 길 쪽으로 확장을 해서 지금의 개성 있는 모습들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옥상이 방수 공사가 안 돼 있고 잡동사니가 널려 있는 걸로 봐서 옥상 방수 공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 지붕도 칼라 강판이 아니고 옛날 기아인 걸로 봐서 지붕 공사도 병행하셔야 될 듯 합니다. 진짜 옛날 물건이네. 보시면은 제시 외 물건이라고 해서 전주인의 잡동사니 항아리나 바켓 같은 게 대문 위에 위치한데 이거는 그냥 치우면 되고요. 딱히 문제될 위험이 없습니다. 그냥 주인 안 나타나면은 강제 집행해서 컨테이너에 넣은 다음에 유치동산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주인하고 연락이 어떻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져가셔야죠. 한 다음에 버리라고 하면 버리면 되고요. 가져가라 하면 밖에 내놓으면 됩니다. 시간 맞춰서 전달해 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지붕 공사가 안 되어 있죠. 그리고 잡동사니 물탱크 안 쓰는 물탱크죠. 이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붕도 아주 옛날 지붕이라서 칼라 강판을 더 씌워서 방수 공사를 하셔야 될 듯 합니다. 제시의 건물이라고 하나 매각에 포함이 되고요. 이거는 증축을 예전에 했을 때 벽돌로 예쁘게 방을 추가로 지어 놓은 모습입니다. 다음에 제시의 건물이라고 해서 집 등기부에 있는 집에 비 덧붙여서 추가로 건축한 내역이고요. 제시의 건물이라고 표시는 하였지만은 이게 매각의 가격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무리 없이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건물 계약도입니다. 1번이 등기부 있는 건물, 그리고 리을, 디귿, 니은, 기역이 등기부가 없는 건물. 왜냐하면 나중에 길 쪽으로 증축을 하면서 대수선을 하면서 옆에다가 덧붙여서 지은 것이기 때문이죠. 각각 기역은 방일 거고요. 니은은 대문의 일부일 거고, 디귿과 리을은 각각 창고와 집의 일부일 겁니다. 위치를 보시면은 초등학교는 근처에 없고 여자 중학교나 자녀가 여자 중학생일 일이 좀 없겠죠. 그래서 이 집은 용도는 혼자 사시는 분이 한적하게 사시는 곳이다. 혼자 아니면은 3인 가구, 4인 가구가 살기 좀 적당한 곳이다. 고등학교, 중학교는 버스 타고 다니라고 하고요. 초등학교 보낼 거면 여기 집 사시면 안 되죠. 가양계치는 마산의 변두리입니다. 봉화산 산 쪽에 위치하고요. 언덕길에 위치한 동네는 아니지만은 교통이 좀 편리하지 않습니다. 차가 있으면은 IC로 바로 들어가가지고 고속도로를 타고 가실 수 있고, 지방에서 수도권 쪽으로 이동하실 때는 마산역에서 바로 KTX를 타고 가실 수 있지만은 지하철이 뚫려 있지 않은 동네고요. 교통수단이라고 하면은 버스가 주로 이용할 만합니다. 아니면 자차를 끌고 다니셔야지 이 집에서 하시기 편리하실 겁니다. 주택도상 보면은 460에 10 필지 위에 건물이 위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큰 길목이 위치하고요. 그리고 작은 주택가로 가는 골목이 위치합니다. 이 460 번지 안쪽으로 가는 이 집 앞을 지나는 조그만 길은요, 차가 다닐 수 없는 도로고요. 집 앞에 차를 냅둘 수는 없고 중간에 있는 길에다가 대로변에 주차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셔서 주차를 해결하시던가 아니면 차가 없는 가구가 이 집을 사던가 하셔야 될 듯 합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 건물을 임장 가봤고요. 이렇게 보면은 조만조만한 골목길입니다. 골목길을 가니 물건 명세서에 보던 대문이 있었고요. 가스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스 공사 비용 200만원 정도는 절약하고요. 보일러는 뭐 20년 지났으니까 교체하면 뭐 적합하겠죠. 가스가 연결되는 걸로 보아서 아마 최근 5년 전까지는 강모 씨 채무자가 거주를 했고 집을 잘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문 우측을 보면은 새로 20년 전에 증축했던 부분이 보이고요. 딱히 벽이 한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편물이 잔뜩 쌓여있는 걸 봐서 지금 거주를 안 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보시면은 가스 계량기도 돌아가지 않는 걸로 봐서 거주를 안 한 지 좀 되신 것 같습니다. 외벽은 타일이 약간 탈락해 보인 듯 하나 수선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옥상 방수 공사는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외부에서 보는 샷이고요. 여기까지 들어가려면 대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건 낙찰을 받으시고 인도 명령을 받으시고 아니면 낙찰을 받아서 돈까지 내서 자금까지 내서 진짜 주인이 되면 한번 들어가 보실 수는 있으실 겁니다. 대문 따기까지는요. 집안 들어가기까지는 좀 행정적인 절차가 정식적으로는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시세가 얼마 정도 되냐 하죠. 이게 대충 이런 빌라가 9천에서 1억 초반 언저리로 구성이 됩니다. 아마 들어가면 이미 이런 상태일 겁니다. 옥상 방수공사 해야 되고 마당이 있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쪽이지? 비슷한 집이 찾아보려니까 없네요. 늘립 있고요. 단독주택, 상가주택. 그래서 현재 주변에 매매되는 시세로 보면은 1억 언저리입니다. 잘 받으면 1억 좀 넘게 받을 수 있겠지만 보수적으로 봐서 감정가인 9,500 정도면은 그게 거래되는 시세입니다. 그래서 3,700에서 한 4,000 초반에 받으셔가지고 매매를 저렴하게 매매가 되는 가격은 8천만원 언저리로 7천 후반이나 8천으로 매매를 하시면 수익을 적당량 가져가실 수 있으실 물건입니다. 이 집과 좀 유사한 집이 급매로 한 게 8천 초반, 이 집보다 조그맣고 그리고 크기도 작은 집이 6,600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가격대로 이제 거래가 잘 되고 있는 적합한 가격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차이는 아마 지금 소유자가 채무자가 거주를 하겠죠. 근데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예요. 왜 없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아마 집을 비우고 어디 가셨거나 아니면은 안 좋은 경우에는 사망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현 소유자 집에 옥상 위에 이렇게 짐이 어지러 있는 걸로 보아서 아마 안의 집도 가구들하고 소지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을 것 같고요. 낙찰을 받으시면 집을 한번 치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을 치울 때는 권리관계 특수한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강제 집행을 바로 하셔도 됩니다. 인도 명령이 판사님이 바로 인도 명령 신청 받으시면은 바로 집행하라고 해주실 거고, 인도 명령 결정이 바로 나오면은 강제 집행 같은 걸 하거나
그 전에 강문수 씨하고 연락이 되면은 전화를 하셔서 이 집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에 물건 어떻게 할까요? 하셔서 안에 있는 집을 빼시거나 대화도 안 되고 통화도 안 되는 안 좋은 상황까지 오면은 한 비용 한 200만 원 정도 들여서 강제 집행을 하셔서 안에 물건을 빼서 가시면 집을 가져가시면 될 듯합니다. 사용 승인 일자는 79년도고요. 지금 집은 좀 대수선이 몇 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기일은 다음 며칠 뒤인 4월 3일입니다.